여러분은 체스를 두는 AI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1997년 IBM의 딥블루가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이후 15년에서 20년 동안은 사람이 AI를 감독하며 체스를 두는 방식이 가장 강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만으로도 안 되고 AI만으로도 안 되고 둘이 함께할 때 최고의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AI가 사람의 도움 없이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제 그런 협업의 시대는 체스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경고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도 바로 그 협업의 시대, 그가 말하는 센타우로스 단계가 곧 끝날 수 있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AI와 인간이 함께 일하는 이 짧은 황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센타우로스 단계라는 표현부터 이해해 볼까요? 센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상 속 생명체입니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두 존재가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죠. 아모데이는 지난 2월 12일 뉴욕타임스 팟캐스트 로스 다우덱과의 흥미로운 시간에 출연해서 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AI와 사람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협업하는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AI는 빠르게 작업을 실행하는 시기죠. 마치 체스에서 사람이 AI의 결과를 감독하며 더 나은 수를 찾아냈던 것처럼요. 이 시기에는 사람과 AI가 함께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체스에서 그랬듯이 언젠가는 AI가 혼자서도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아모데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그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센타우로스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모데이는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많은 개발자들은 AI 도구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그걸 검토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AI가 초안을 만들면 사람이 그걸 다듬고 완성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개발자의 생산성은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아모데이는 엔트로픽의 엔지니어들 중에는 더 이상 직접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AI가 만든 코드를 편집하고 전체 작업을 관리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센타우로스 단계에서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일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아모데이는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짧다는 건 얼마나 짧은 걸까요? 아모데이는 2026년 1월 인터뷰에서 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AI 모델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의 대부분, 어쩌면 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떨어져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말을 2026년 2월 기준으로 해석하면 빠르면 2026년 하반기, 늦어도 2027년 초에는 AI가 사람의 도움 없이도 대부분의 코딩 작업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나는 더 이상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AI가 보조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수준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건 예측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AI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 중 하나의 CEO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아모데이가 특히 우려하는 건 변화의 속도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술이 일자리를 바꾸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농업 중심 사회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그리고 다시 지식노동 중심으로 경제가 전환되면서 일자리의 성격도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들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AI가 가져오는 변화는 다릅니다. 이건 한 자리 수년 단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아모데이는 말했습니다. 즉, 5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가 몰아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초급 단계의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입니다. 경력이 쌓인 사람들은 판단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AI를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I가 이미 초급 업무를 대부분 처리할 수 있다면 신입 직원을 뽑아서 훈련시킬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아모데이는 2026년 1월에 발표한 기술의 청소년기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더욱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 2만 단어 분량에 그래서 AI가 1년에서 5년 안에 초급 수준 화이트 칼라 일자리의 50%를 대체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절반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실업률이 10%에서 20%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산성이 올라가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 겁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AI와 자동화로 인해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동시에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계 업무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AI 안전성 연구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업계의 다른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두가 아모데이의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아틀라시안의 CEO 마이크 캐넌브룩스는 2025년 10월 인터뷰에서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5년 후에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가 지금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AI가 엔지니어의 효율성을 높여주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술 창조는 생산량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라고 캐넌브룩스는 덧붙였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한하기 때문에 도구가 좋아지면 더 많이 만들게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다른 AI 기업 리더들은 대체로 아모데이의 경고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CEO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최근 AI가 18개월 안에 대부분의 화이트 칼라 업무를 자동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도 비슷한 시기에 서비스직 일자리의 자동화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는 AI를 활용해서 인력을 줄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의 CEO 짐 팔리는 이 기술이 화이트 칼라 노동자를 문자 그대로 대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는 AI가 이미 회사 업무의 최대 50%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의 CEO 더그 맥밀런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AI는 말 그대로 모든 일자리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연구에서 미국 근로자의 6%에서 7%가 AI 통합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스탠포드 디지털 경제 연구소가 ADP 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 언어 모델이 등장한 이후 AI에 노출된 일자리의 초급 채용이 13% 감소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고객 지원, 행정 업무가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AI로 인한 해고를 보고한 서비스 기업은 1%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모데이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AI 기업에 대한 누진세를 포함한 정책적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AI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사회적 비용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스탠포드 연구팀의 에릭 브리올프슨 박사는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양방향으로 더 많은 변동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새로 생기기도 한다는 뜻이죠. 그는 우리는 우리의 인력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헬스케어 보조원이나 건설 노동자 같은 직업은 AI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작업과 대면 상호작용이 필요한 일들은 당분간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수학 관련 직업은 이미 50% 이상 자동화된 경우가 32%에 달한다고 미국 인적자원관리협회는 밝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과 AI가 함께 일하는 센타우로스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AI의 도움으로 생산성이 크게 올라가고 어쩌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이 단계가 매우 짧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빠르면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늦어도 몇 년 안에 AI가 사람의 도움 없이도 많은 지식노동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초급 수준의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겠지만 그 전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과거의 기술 혁명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났지만 AI의 충격은 몇 년 안에 몰아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할 시간이 훨씬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육체 노동이 아니라 지식 노동이 타깃입니다. 대학을 나와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직업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건 위기만은 아닙니다. AI는 우리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은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판단과 혁신에 집중하는 거죠. 하지만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겁니다. AI와 인간이 함께 일하는 황금기는 생각보다 짧을 수 있지만 그 이후가 반드시 암울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적응하느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평생 학습의 자세를 갖추고 AI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기술 트렌드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